저는 진짜 그 어저께 수심위에서 최저영에 대해서 기소 의견 이거 낸 거 이걸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만 뭐 저는 그것이 검찰에 일단 뭐 결정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발표했습니다만 최재형은 기소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기소할 수가 없다. 지금의 법상으로.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재형이 한 걸 보면 정말 목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 계시다면은 반드시 지옥에서 최재형을 부를 거다.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야비하고 비열하고 나쁜 악랄한 작자입니다. 그리고 최재형이 종편이라든가 종편은 아니고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나온 걸 봤는데 돈이에요. 그러니까 장윤선이라는 그 오마이뉴스 기자 했던 뭐 그 여자가 하는 무슨 이 프로그램에도 나와가지고 출연료 좀 뭐 분당 더 쳐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같은 좌파인 장윤선이도 기가 막히니까 아니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돈 거리십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 비꼬을 정도 아니 비꼬은 것도 아니죠. 아예 그냥 정면으로 이 목사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최재영에는요 몰카 시계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함정으로 몰아낼 것을 기도를 하고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김건희 여사가 진짜 경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잘못이 있다면 경계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중대한 거죠. 늘 자신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그 자리에서는 정말 여기서 뭐 하나가 잘못되면 큰일 난다. 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에 대해서 왜 경계를 더구나 뭐 북한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 사람을 왜 경계를 하지 않았는가? 저는 뭐 이거는 뭐 저 역시 저는 지금도 이제 유감은 유감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목적을 가지고 범죄의 완성, 범죄의 구성이 최재형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최재형. 뭐 이 사람이 이제 목사를 어떻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최재형이 미국에서 온갖 종북 단체의 장을 맡고 북한을 수시로 다니면서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북한은 뭐 정상 국가다. 뭐 이러면서 뭐냐 헛소리를 하면 아니 그러면 자기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북한에 가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좋은 북한에 가서. 근데 지금 뭐 최재형이 미국에는 들어갈 수도 없다. 뭐 이런 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저도 여러 차례 들었는데 하여튼 최재형은 제가 볼 때는 목사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죠. 목사는 몰카차고 함정수사하고 거짓말 퍼뜨리고 악담하고 이러는 사람 아닙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최재형은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할 때 그 같은 양평을 팔은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그 카톡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 아이고 제가 양편이라고 했네요. 하여튼 여기 너무너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경기도 양평군 계군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양평 계군면이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가슴에 이제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를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 가까운 분들이나 이런 분한테 이제 들은 바에 제가 이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가 15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 아버님이 김건희 여사를 또 특별히 그 네 형제 중에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님이 뭐 고대 나오시고 군청에 산림과에서 근무하시고 그러셨는데 점잖은 분이었는데 굉장히 과묵했대요.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아버지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저녁 먹고 이럴 때도 아버지가 이제 말씀이 없고 이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하는 아버지. 근데 이 최재형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산림과에서 저희 형님이 아버님하고 뭐 1년 반 넘게 알고 보니까 7개월이었고요. 근무를 했는데 아버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서울 약국이라는 약국도 하셨고요. 뭐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로서는 내가 모르는 아버지를 이분이 좀 알고 있구나. 이분 형님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최재형이가 아주 나쁜 거죠. 타인의 약점과 어떻게 보면 타인의 그 진심을 말하자면은 이용을 해갖고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아버님에 대해서 최재형이가 뭐 아버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버지에 대해서 누군가 아는 사람 만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니까 그런 분도 만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만남이고요. 그리고 이 최재형이가 검찰에다가 카톡을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나눈 카톡의 대화 가운데서 유리한 부분만 이제 싹 이제 이 캡처를 해 가지고 검찰에다가 냈다고 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통으로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최재형의 거짓이 정말 일목요연하게 한 방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최재형은 다 팔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청탁에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 뭐 이런 게 여러분 이걸로 이제 수심위에서는 최재형을 기소를 한 거예요. 최재형이 청탁을 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기소를 권유를 한 겁니다. 권고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최재형이가 그때 확 쫄아가지고 이 말하자면 서울의 소리하고 막 뭐가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또 종편이랑 막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는 청탁의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뭐 파우치를 진 거는 직무 관련성이 없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또 말을 확 바꿔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검찰의 유도 신문에 넘어가서 그렇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게 최재형의 입으로 마구마구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탁에 있어서 김창준 전 연방 하원 의원을 국립묘지에 현충원에 안장하게 해달라. 이거를 최재형이 청탁을 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막 그 청탁을 엮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검찰의 수사에 드러난 바로는요. 김창준 전 의원이 직접 김건희 여사와 이거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에 직접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고국의 현충원에 묻고 싶어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한테도 여사 쪽에도 얘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행정관한테 토스를 하고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했던 거지. 이게 최재형이 뭐 연관된 게 아니죠. 여기에 있어서 제일 기분 나빠한 게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도 살아계신 김창준 전 의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뭐가 이 한국에 아는 사람도 많고 뭐 이런데 뭐가 모자라갖고 뭐가 아쉬워갖고 최재형이 같은 종북 따라지 목사한테 이런 거를 청탁을 넣냐. 굉장히 불쾌하고 거의 이제 모욕에 가깝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최재형이가 얘기한 게 이 대통령실에서 복원하고 있다는 이 디올백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디올백을 진짜로 줬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갖고 가짜 디올백을 검찰에 이제 그 대통령 뭐 보관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정말 얘기하면서도 정말 웃기는 건데 이 디올백에 이 시리얼 넘버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명품에는 그것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디올백에 이 지문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손도 안 댄 겁니다. 그 디올백에.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검찰에서 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검찰이 그러면 가짜 백인지 진짜 백인지 명품인지 짭인지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짬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저도 이걸 직 봤습니다. 쇼츠에 최재형이가 막 나와가지고 대통령 부부가 이 먹어서는 안 될 아주 이상한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다 캡처가 된 거죠. 결국 뭡니까? 대통령 부부가 먹었다고 최재형이가 얘기한 건 프로포폴이라는 거예요. 프로포폴 여러분 아시죠? 연예인들이 많이 이렇게 막 이 맞고 그런 프로포폴 조사 이거를 대통령 부부가 매일 맞고 중독이 되고 있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페이스대로 꿋꿋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도 엄청나게 좋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체코뿐만 아니라 모든 이 순방을 따라가면은 기자들이 뻗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박 4일이었어요, 여러분. 2박 4일. 그러면 잠을 대통령의 경우는 아마 2박 4일 거의 4일 동안에 글쎄요. 한 대여섯 시간 잤을까요? 왜냐면 뭐 다 준비해야죠. 더구나 원전 세일즈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성공의 길은 험난하고 무서운 거죠. 근데 프로포폴 중독이다. 대통령이 맨날 뭐 술에 꽐라가 돼서 뭐 잔다. 이렇게 좌파들이 엄청나게 폄훼를 하고 있는 거죠. 최재형이가 그 선봉에서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김창준 의원 건. 그 다음에 8번째가 최재형이가 이제 몰카 찍은 거에 따르면은 코바나 컨텐츠 앞에 대기하고 있다. 이 선물을 갖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게 이 영상을 다 조회하고 다 했더니 그게 김건희 여사를 이제 보좌하고 있는 조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라는 게 그냥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너무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최재형이가 통일 정책에 대해서 여사한테 뭐 자기가 훈수도 두고 뭐 앞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는 거의 한두 마디밖에 어떻게 보면 그 영상에 있는 그 얘기뿐이고 아버지 얘기, 뭐 양평 계곡면에서의 아버님이 누구하고 친했고 아버님이 말은 없으셨지만 뭐 상당히 인품이 좋았고 아버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뭐 원래 이제 대구 아닙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이 선상 김씨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정말 악마한테 걸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 많은 의문이 풀리셨을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는 거,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거짓말과 정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목표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 탄핵 뭐 아무나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해서 탄핵 요건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저쪽 사람들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전화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 중에서 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일부러 나갑니다. 기자들도 저쪽 상황의 경우. 왜냐면 저도 적의 동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반드시 탄핵시킨다. 우리는 해봤다. 한 번 해봤는데 2번 못해? 할 수 있어. 함께 하면은 탄핵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또 이렇게 베껴다가 딱 국민의힘에 걸어놓는 게 바로 한동훈 아닙니까? 이래서 한동훈이 전 짜증난다는 거.